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에 잘못을 자꾸만 용서를 해주지만 이 진심이 전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면 상대도 분명히 깨닫고 뭔가 변하겠지라고 여기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는 호의가 아닌 혹으로 비춰지기가 쉬운 거죠.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손절해야 될 사람 유형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누군가를 손절해라, 끊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근데 이 진료를 보다 보면은 답이 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나 피해를 받으신 분만 병원을 온다라는 거죠. 정작 이 문제를 일으키신 분, 상처를 주신 분들은 본인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쪽에서 자기 문제를 알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이런 사람은 끊어내는 걸 권유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신과의 관계에 상대방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만나? 왜 다른 사람 만나? 나랑 만나는 동안에는 친구들 만나지 말고 나한테만 집중해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마음에는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좁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다시 2가지 심리가 작용한다라고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그리고 상대가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 이렇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후자의 경우, 즉 그러니까 외로움이 커서 상대가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고 이 감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은 해결책이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종속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사실 소시오패스 같은 어떤 반사회성 성향을 가진 경우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사실 친구든 연인이든 어떤 관계라도 외부와 단절된 채 서로에게 몰입하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만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처를 받을 때에도 굉장히 크게 받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마치 내가 가진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은 채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넘어졌을 때 그 달걀을 모두 잃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진행되면서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서로에게 몰입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건강한 방향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태평양 외딴섬에서 혼자 진화한 갈라파고스 거북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해서 기형적이고 왜곡된 관계를 맺으면서도 문제를 모르고 그 안에 계속 갇혀서 고통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번째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데요.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고 또 상대방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자주 비방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반박을 당하거나 지적을 당했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이 자체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게 되죠. 설령 그게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요.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어떤 미성숙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그 마음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 나아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상대를 관계에 가두려고 하는 특성과 결합되었을 때는 상대를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진정한 의미의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관계를 끊어내야 될 유형 3번째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실수를 관계에 있어서 저지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달라지려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한 번 더 그 사람을 믿어보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첫 번째, 2번째 특성을 보였던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지를 하고 충분히 사과하고 변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외도를 하는 식의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뭐 어쩌라고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떠나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막 나가도 나를 떠나지 못할 거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에 잘못을 자꾸만 용서를 해주지만 이 진심이 전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면 상대도 분명히 깨닫고 뭔가 변하겠지라고 여기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는 호의가 아닌 혹으로 비춰지기가 쉬운 거죠.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음속에 미리 횟수를 정해두고 정해진 횟수를 넘기도록 잘못이 반복된다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기를 권유드립니다. 뭐 한 번이면 한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렇게까지는 내가 용서를 해주겠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같은 잘못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잘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성격이 굉장히 유하고 순하신 분들, 그래서 상대를 거스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상대방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되는 것, 외로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떠한 관계든지 끝나면은 빈자리가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네, 그 빈 공간을 꼭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외로움 대신 한적함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단어로 대체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장은 내 옆에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느껴지더라도 실제로는 홀로 설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홀로 서는 법을 단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뿐일 수 있어요. 누구와 헤어지더라도 그 헤어진 후에 관계가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 뻥 뚫린 듯한 감정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굳이 허전함, 그리움, 외로움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한적함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한적함이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관계에서 또 벗어나서 중심을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